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TV에서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초대를 격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K짱 즐겨찾기 하시고 알람 해놓으시면 제 시간에 본방사수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아마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밤늦게 식당엔 가지 못하실 겁니다. 자, 일본의 어느 유명한 체인점 식당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여러분들을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자, 페파란치라는 일본의 체인점 식당입니다. 자, 그 페퍼푸드라는 회사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그 스테이크가 메인인 음식점입니다. 자, 2007년 5월 9일 페퍼런치 신사이바 지점에서 심야 영업시간 중에 이 식당의 점장과 그리고 종업원이 같이 공모를 해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던 20대 여성에게 점포의 셔터를 하나, 두 개 내린 뒤 전자충격기로 협박을 하고 억지로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에 그런 다음 강금 납치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 두 명의 점장과 종업원입니다. 자, 이 왼쪽은요, 점장 키타야마 나이스케, 그리고 옆에 가게 점원이었던 미야케 마사노부라는 이 범인 두 명입니다. 두 명 다 25살의 젊은 나이였어요. 자, 일단은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렇게 GPS로 이제 경찰들이 막 그 위치 추적을 할 거 아니야. 만약에 그 실종 신고가 되면. 그래가지고 얘네 둘이 맨 처음 한 게 뭐냐? 바로 그 피해자 휴대전화를 뺏어가지고 휴대전화를 파괴합니다. 자, 그리고 이즈미 사노시에 어떤 한 임대 차고가 있었는데요. 이 차로 여자를 납치해서 그 차고로 갑니다. 그리고 납치한 뒤에 뭐를 하냐? 바로 강간을 합니다. 자, 강간을 하고 거기다 가둬둔 뒤에 그녀의 지갑 안에 있던 56,000엔 정도의 현금을 빼앗고, 그리고 범인들은 그대로 그녀를 차고에 방치한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출근을 하죠. 자, 왜 감금을 했냐? 그들은 나중에 다음 날도 그녀를 강간할 예정이었고, 그녀의 옷을 싹 다 벗긴 채로 그 다음에 손과 발을 묶은 뒤에 차고에 감금시켜놔요. 자, 여자는요, 다음날 아침 오전 한 9시 반쯤에 겨우겨우 끈을 풀고 감금된 차고에서 도망을 갑니다. 탈출을 한 거죠. 자, 그런데도 그들은 유니폼을 입은 채 그녀를 감금을 했고 강간을 했고 그 다음에 아무렇지 않게 출근을 한 거예요. 그 잡힌 뒤에 뭐라고 했냐? 그냥 계속 감금해놓고 풀어줄 생각은 없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그녀를 살해할 계획이었다 라고도 경찰들이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사카 한복판에서 전국의 이름이 알려져 있던 이 프랜차이즈 체인점에, 이 페퍼란치의 체인점에 점장과 종업원, 이 두 명이 정말 너무나 대담하게 벌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인터넷에서요, 이 사건에 대해서 각종 추측과 정보들이 막 난무했는데요. 왜냐면 이 사건에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거든요. 자, 왜냐하면 처음에 가장 큰 의문점이 뭐였냐면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페퍼런치 뒤에 뭔가 거대한 암흑 조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2007년 5월 25일 신사이바시의 트라이앵글이라는 클럽에서 어떤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오프닝으로 이 요시모토라는 그 기획사가 있어요. 그 약간 코미디언, 개그우먼들이 이게 이렇게 들어있는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기획사인데, 이 요시모토의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었던 어느 한 그 코미디언이 이 트라이앵글이라는 이벤트에서 사회를 보면서 그 페퍼란치의 사건에 대한 진상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 저 키타야마 다이스케 그 점장이랑 알고 있었거든요. 나한테 우리 신사이바시점 점장 시켜달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 사건 터진 거예요. 아, 근데 뭐 우리보다 TV에 먼저 나와가지고 막 유명해지고, 아 진짜. 사실 제가 그 신사이바시점 이 페퍼런치 정리할 때 잠깐 도와주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에로 DVD가 20개 넘게 나왔어요. 아, 나 변태스러운 그런 DVD였거든요. 역시나 변태 맞았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여기서만 이야기예요. 사실 그 가게 점장이랑 그 종업원 2명이서 여자 1명을 데리고 이즈미 사노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강간했다고 그런 말 들은 적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피해자가 지금 1명만 나와서 그렇지 3명이에요. 제가 알기론. 거기까지 데려가가지고 수면 제목이고, 그리고 막 강간했다고. 아이, 피해자가 1명이 아니라 3명이라니까. 그러다가 1명이 탈출해가지고 이게 사건이 알려진 건 한데, 사실 피해자가 더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피해자가 분명 3명이라고 했는데 그중 2명은 실종됐다고 말합니다. 자, 오사카 지검은요, 그들의 유기기간이 끝나는 5월 30일 점장인 키타야마 다이스케 용의자와 가게 점원이었던 미야케 마사노부 2명을 감금치상과 간도 강간 혐의로 기소합니다. 자, 그런데 웃기게도 수사 결과 다른 공범자도 없고 또 다른 피해자도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렇게 수사를 종결해버립니다. 자, 남서에 의하면 이즈미사노시에 있는 중학교에서 둘은 동급생이었다고요. 동창생이었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은 동시내의 게임센터에서 같이 이렇게 놀면서 친해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키타야마가 점장이 되고 그 다음에 미야케가 그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됐으며,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옆에 보이시는 이곳이 바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범행 장소입니다. 간판도 떨어져 있고 셔터도 내려가 있고 막 낙서가 되어 있죠. 자, 페퍼라치 사건의 범인은 사건이 일어난 페퍼라치 신사이바시점의 점장과 직원이었습니다. 자, 범인 중 점장이었던 키타야마 다이스케 용의자와 그리고 점원이었던 미야케 마사노부. 자, 2006년 7월 이 페퍼란치 이 회사에 같이 입사한 후에 이 다이스케가 먼저 점장으로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점장이 됩니다. 그리고 2006년 8월에는 페퍼란치 아마가사키 점에 점장으로 취업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듬해 2007년 3월에 본인의 강한 희망에 독립적으로 페퍼란치 신사이바시의 점장으로 다시 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죠. 자, 런치 타임에 굉장히 바쁜 시간대에는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는데, 이 가게에는요, 거의 이 둘이서 가장 오랜 시간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페퍼란치에는요, 스테이크 전문점이었기 때문에 남녀 커플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 고객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5, 참 젊고 뭔가 성적으로 좀 이렇게 욕구가 막 이렇게 일어날 그런 나이대라서 그랬을까요? 뭔가 불끈불끈한 감정이 솟구쳐 올랐던 이 두 사람은 정말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둘이 어떤 걸 계획하냐, 이런 걸 계획하죠. 야, 우리 여자 한번 강간할래? 이런 대화를 나눈 게 바로 그 당시 4월 초였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신사이바시 점장이 되고 나서 4월에 취임한 직후부터 이 둘은
자신들이 범행을 저지를 여성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여기 보시면 라이게츠그라니 개꽁스르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사카 벤인데, 야, 나 다음 달에 결혼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야, 점장이었던 키타야마 다이스케는요, 사실 교제 상대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같이 동거했던 여성이었고요. 더군다나 그 여성은 임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자, 임신 중인 여성도 있고 결혼할 예정이었던 노미스기가 여자를 강간하자고 하면서 친구와 이렇게 범행 계획을 한 겁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여성을 납치 감금하는 사건을 일으킨 걸까요? 자, 다이스케 가족은요, 모두 일찍 사망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자, 미야키 마사노부는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등교 거부, 그러니까 히키코모리였다고 해요. 중학교에도 거의 다니지 않아서 한자를 쓰거나 읽는 게 약간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러니까 거의 까먹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일단 다이스케의 할머니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고, 왜 이런 사건을 일으킨 것인지 정말 말도 안 된다, 믿기지가 않는다. 부모가 없어도 성격이 삐뚤어지거나 그런 애는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것 같다 라면서 할머니는 너무너무 슬퍼했다고 하고, 미야케 마사노부는요, 아버지가 일찍 사망하셨고 남은 가족은 어머니, 그리고 누나, 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는 동생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히키코모리였고 굉장히 은둔형 외톨이였기 때문에 항상 되게 음침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부모나 가족조차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동생이 일을 하게 돼가지고, 아, 드디어 이제 뭔가 일을 하고 좀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는구나 라고 안심을 했던 누나가 동생이 이런 사건을 일으키자 깜짝 놀라서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사실 그들은 이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도 몇 번 이렇게 범행을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거리를 걷고 있는 여성한테 차로 접근해서 그대로 납치할 것을 계획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목적을 가지고 나니와 구네 등을 운전하면서 여자를 물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사람들도 많고 여자를 차로 납치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실제로 행동하기는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한 게 뭐냐, 손님이 적은 심야에 자신의 가게로 온 여자 손님을 덮치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남자 2명이 있고 여자가 혼자 있다면 우리 둘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자, 수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기 충격기와 수면제, 그리고 가죽의 소재로 된 그런 구속 도구를 어떤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하고 4월 하순부터는 가게 안에다가 그 물건들을 구비해 놓고 준비시켜 놓고 여자 혼자 나타나기를 계속 기다렸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내가 밤에 가는 식당에서 막 나를 노려서 막 그런 기구들이 막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한데요. 그런데 이 다이스케 이누미스키는요, 여성을 구속하기 위한 도구를 인터넷에서 구입했는데 자기 자비로 10만엔 가량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만원 넘는 돈을 이 구속하려는 이 도구로 뭐 이렇게 수면제라든지 아니면은 가죽으로 된 이런 게 몸을 묶는 약간 그런 거라든지 전기 스턴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비해 놓은 거지. 100만원 넘게 쏟으면서 참. 자, 그리고 5월 9일 밤 12시 20분. 자, 손님이 굉장히 적어서 폐점하기 직전이었고 그 중에 20대 초반의 귀여운 여성이 손님으로 들어옵니다. 자, 손님은 음식을 시키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당시 가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자, 이 둘은 서로 눈치를 주고받고 가게 안에 있는 3장의 셔터 문을 몰래 하나 내리고 2개 내리고 이렇게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자, 여성이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이 용의자가 폐점 준비를 가장하고 나머지 하나 남은 셔터까지 닫게 됩니다. 자, 이 키타야마 용의자가요, 여성의 손님의 목덜미에 조심스럽게 다가간 다음에 협박을 합니다.
야, 움직이지 마. 소리 지르면 죽여버릴 거야. 지금 이 가게에 너랑 우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입 다물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자, 여성은 벌벌벌 떨기 시작하죠. 네. 자, 그리고 그들은 억지로 수면제를 먹입니다. 그 여성 피해자는요, 그들이 주는 수면제를 그냥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여성이 쓰러지게 됐고, 그 쓰러진 여성을 구석구로, 준비했던 그 가죽 구석구로 꽁꽁꽁꽁 묶었다가 차로 옮기게 되는데, 그 중에 미야케 용의자가요, 이즈미사노 시내까지 차를 가지러 갔고, 그 와중에 이 점장이 56,000엔, 그녀의 지갑에 든 돈을 빼가지고 훔치게 됩니다. 자, 차를 가지고 온 뒤에 그 차로 여성을 태웁니다. 그리고 어딜 가냐? 어떤 대여 차고로 여성을 끌고 간 뒤에 거기서 여성을 이 남자 2명이서 강간을 하게 됩니다. 자, 더군다나 강간 후에도 계속 묶여 있었던 여성을 온몸이 다 옷을 다 벗겨놓은 채로 감금시키고 이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가게로 갑니다. 자, 그들이 나중에 잡힌 뒤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니, 그냥 거기 대여 차고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사육하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육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감금시켜놓고 밥 주고 음식 주고 이렇게 하면은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행히도 여성은 온 힘을 다해서 끈을 풀고 차고 안에서 다른 옆에 차고를 이용하고 있던 어떤 이용인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해서 겨우겨우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그리고 바로 이즈미사노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죠. 자, 그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남서의 형사가 가게에 가게 됩니다. 이 가해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처음에는 임의동행을 요구했고 그 뒤에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 둘을 기소하게 된 겁니다. 자, 그녀가 이제 잡힌 다음에 그녀가 이제 신고를 할 때 이미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약간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고, 그리고 그녀의 눈에 아이 마스크까지 씌워져 있던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의 증언이 믿었지 않다고 이 경찰은 느꼈다고 합니다. 자, 그 밖에도 피해자나 또 다른 범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있었지만, 다른 검사를 통했지만, 혈액검사, 폴리그래프는 심전도, 뇌파, 맥박, 호흡, 그리고 성관계를 했을 때 몸에 남아있던 체액 같은 거를 다 검사를 해봤지만, 또 다른 용의자는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페퍼런치를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페퍼푸드 서비스는요, 사건 다음날 이 점장이었던 이 남자를 당연히 잘랐다고 합니다. 자, 이게 아까 제가 방금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곳입니다. 사고 지점이고요. 이 사건이 이제 막 언론을 타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또 이따가 또 말씀드릴 게 되게 많아요. 자, 점장 키타야마 다이스케와 사이가 좋았던 이 남자, 이 2명의 동창생들은요, 항상 주변인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언젠가 여자 한 번 내가 덮친다. 투바, 야, 여자는 그냥 남자가 기르는 가축이야. 기집애 하나 감금시켜놓고 맨날 하고 싶을 때면 좋은데. 라면서 주변인들한테 계속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다가 약간 귀여운 여성이나 예쁜 여자가 가게 손님으로 오면 이 둘이 눈을 마주치면서 쟤 어때? 쟤 괜찮지? 쟤를 한번 잡아다가 한번 어떻게 해봐? 라면서 쟤 감금하고 싶다. 쟤를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다른 종업원인 앞에서도 막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페퍼란치 1호점 출점 후에 사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 이 페퍼란치가 여러분 한국에도 있다고 해요. 제가 알아봤는데 송도 쪽에 이 페퍼런치라는 이 체인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자, 이 페퍼런치 이 신사이바 시점은요, 사실은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점포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타야마 다이스케는 다른 점포의 점장으로 있다가 굳이 이 점포 점장이 하고 싶다면서 굳이 이 점장이 하고 싶다면서 결국 이곳에 점장으로 가게 됐고, 그러고 나서도 뭐 경영이나 이런 것에 뭐 그렇게 필사적으로 열심히 노력한다? 약간 뭐 그러니까 바지 사장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 뭐 근데 경영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거나 그런 거는 딱히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자, 키타야마 다이스케는요, 이 점포 경영이 이렇게 좀 계속 수익이 없는데도, 적자가 나는데도 계속 여기에서 가게 운영을 했던 이유가 혹시 뭔가 뒤쪽에서 뒷거래 돈으로 뭔가 얻고 있는 수익이 따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또 추측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가게에 온 여자 손님들을 납치해서 인신매매나 인육매매 수입을 하고 있던 게 아닌가. 인육매매나 그러니까 사람 껍데기를 먹는다는 거죠. 인육이나 인신매매, 납치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걸로 돈을 몰래 벌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으로 접했던 정보입니다. 자, 이 사건 후에 번화가에 있었던 다른 위탁 계약의 6점포, 그러니까 이 페퍼런치의 6군데의 또 다른 체인점도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점점 망해가가지고 급히 문을 닫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사실 인터넷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이런 정보가 처음부터 이렇게 막 만연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음모가 있다. 왜 보도하지 않는 건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지역 신문이 거론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라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쉬쉬하는 건가? 라는 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했던 의문점이었어요. 자,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사건이 왜 이상한지 여러분들께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